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러니,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촛불을 끄고 물체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다리마저도 무너뜨립니다. 바로 소리에 의한 공명 현상인데요. 보이지 않는 소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꿈의 울림, 함께 들어보시죠. 어느새 일상 깊숙한 곳까지 스며든 IT 기술. 그 속에는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비가청 음파통신 기술입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사용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요. 들리지 않는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서비스. 이 모든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던 한 소년의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꿈꾸는 공학도의 마음을 흔든 사건. IT를 이용한 식당 예약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친구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지 못했던 시장 조사로 인해 서비스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창업의 문턱은 높았지만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음파통신 기술에 대한 굳은 확신 하나로 의미 있는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일상의 소리에서 찾아낸 성공의 비밀. 음파 하나로 세상을 움직이는 꿈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로 세상을 움직이는 마법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운들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사운들리는 안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들리는 소리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제가 3가지 소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잘 들리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리 재생 부탁드립니다. 이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이 소리는 사람이 가장 민감한 높이의 소리입니다. 다 들리시고요. 두 번째 소리 부탁드립니다. 자, 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셨는데요. 저는 안 들립니다. 다른 안 들리는 분들도 있고요. 10대, 20대 분들은 아마 다 들으실 거예요. 30대 중반 넘어가면은 이 소리 듣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청력이 이제 감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리를 가지고 10대, 20대 분들은 그 스마트폰 벨 소리를 이 정도 높이로 맞춰두면은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와도 못 듣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저희 기술이 도입된 앱인데요. 이렇게 흔들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소리를 안 들리는 소리가 있으면 그 안 들리는 소리에 해당하는 쿠폰을 보여주는 앱입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이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그 소리를 감지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지를 한 거를 쿠폰을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처럼 안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사용자들 스마트폰에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저희는 음파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음파 기술은 지금 TV 광고주한테 사용이 되고 있고요. TV 광고주들이 TV 광고를 보시는 분들한테 추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전기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입니다. 박사 과정을 하던 와중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창업을 했고요. 순전히 엔지니어로서 기술 기반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걸 통해서 많은 교훈도 얻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교훈을 오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공동 창업자에 관한 것인데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같이 시작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엔지니어로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실 때는 엔지니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기술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을 정말 좋아하는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 분들은 기술을 그냥 개발하고 개선하고 하는 그 일련의 활동들이 그냥 재미있어요.
하지만 기술 기반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이 해결하는 문제가 매우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객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데 엔지니어 분들은 그런 게 사실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좀 그랬고요. 그래서 이 기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은 뭔가 이걸 보고 되게 좋아하는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그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꼭 처음에 창업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사운들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창업을 했는데요. 저희는 외식 업장에 예약을 하는 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외식 업장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스마트폰에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이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외식 매장에서는 다 음향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려고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식 매장을 예약하는 앱은 사실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아서요. 저희가 13년도부터는 이 음파 기술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사업에서 돈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런 이걸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고객들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중간에 이제 떠나신 분들도 많고 재원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하는 와중에 꾸준히 시그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광고 산업에 계신 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많은 시그널이 하나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광고 산업에서 이 기술이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어요. 되게 지금 지나고 난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데요. 저랑 공동 창업자가 둘 다 광고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광고 산업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는 진짜 모르는 거죠. 그런 와중에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희는 이 기술이 TV 광고주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TV 산업을 혁신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TV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 월에 몇 억에서 수십억까지 쓰시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써서 15초의 영상을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5초 안에 광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TV 광고에 음파를 넣는 것만으로 시청자들의 스마트폰에 추가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메시지는 혜택과 관련된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게 돼야겠죠. 이렇게 추가적으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TV 보실 때 그냥 이제 가만 앉아서 보시진 않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대부분 많은 젊은 분들은 TV를 보면서도 계속 스마트폰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 행동 패턴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파 기술이 단방향의 아날로그적인 TV 미디어를 양방향의 디지털 미디어로 탈바꿈 시켜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기까지 알게 됐는데 엔지니어로서 기술 기반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면 엔지니어가 아닌데도 이 기술에 정말 관심이 보이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꼭 같이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휴처에 관한 겁니다. 엔지니어가 기술 기반의 회사를 창업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열심히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은 적은 리소스로 기술 개발을 하다 보면 그 기술을 가져다 쓰고 싶은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B 사업을 하게 됩니다. B2B 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야, 이 기술 S전자의 텔레비전에 그냥 적용하면은 매출 엄청나겠는데 걔네들이 판매하는 TV가 몇 대인데 한 대당 뭐 1,000원씩만 받아도 매출 금방 나겠다. 창업자로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신나요. 금방 잘 될 것 같고 너무 신나는데 여기에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껏 수많은 스타트업을 봐왔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고객과 처음에 생각했던 제품 그대로 쭉 사업을 해나가는 스타트업은 저는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에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그 제품을 그 고객한테 제공을 해주고 제공받은 고객은 피드백을 줄 거예요. 그 피드백을 통해서 제품을 개선하고 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가는 그 사이클을 수십 번 반복해야 정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운들리가 처음에 이 TV 쪽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 지상파 사업자 중에 한국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사업 결정하는데 1개월이 걸렸고요. 그 서비스를 구체화하는데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다 테스트를 했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7개월 동안 적지 않은 피드백을 받았지만 저는 그 뒤에 놀라운 경험을 하고는 이거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뭐였냐면 중소기업인데 TV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만나서 얘기를 듣더니 의사결정을 일주일 만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봐도 광고 집행하는 거 결정을 하셨습니다. 즉 큰 사업자랑 했을 때 7개월 걸리던 게 중소기업이랑 하니까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7배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을 수십 번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차이가 엄청나게 됩니다. 고객한테 제품을 제공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고 사업 모델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사업 초기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TV 광고주한테도 안 갈 것 같아요. 누구한테 가냐면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한테 갈 것 같아요. 그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얘기 듣고 내일 결정해서 모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한 달을 3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클이 정말 빨라지겠죠. 여러분들은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실 때는 이 대기업, 적어도 초창기에는 대기업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보다 작은 기업, 좀 더 작은 기업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빨리 제대로 된 사업 모델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얘기는 채용에 관한 겁니다. 이 논란의 요지가 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서 창업을 할 때 채용을 할 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내부의 팀원들은 직원들은 우리가 얼마만큼 제품을 만들었는지 참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이 눈에 딱 보이는 기술도 있고요. 저희 사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눈에도 안 보이고 뭐 소프트웨어니까요. 눈에도 안 보이고 뭐 소리도 안 들리고 하니까 정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기술을 만든 다음에서야 사업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화를 하는데 사업적인 성과가 빨리빨리 보이지 않으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맥이 빠져요. 그래서 애시당초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할 수 있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시면 거부감이 또 많이 드실 거예요. 그건 무슨 사장 얘기지. 그게 무슨 그런 사람들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놀라운 걸 발견한 게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저 공동 창업자는 저희가 식당업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공동 창업자는 외식업에서 13년을 일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13년 동안 주에 6일을 일했고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했더라고요. 명절은 대목이잖아요. 외식업 쪽에서는. 집에 못 갑니다. 첫 해에 저한테 얘기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13년 만에 추석 때 고향집을 간다고. 근데 그렇게 쭉 해온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기반 스타트업 같은 데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이 이렇게 견뎌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계신 방송 스태프 분들도 저는 그렇게 많이 고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낮으로 이렇게 하시고 하시니까요. 근데 이런 와중에 정말 독보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스트레스를 매니지를 해가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망한 스타트업의 대표들인데요. 그분들은 정말 엄청난 중압감 아래서 회사를 하고 쭉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발을 내딛고 나갔던 그런 분들입니다. 기술 기업은 생각보다 되게 성과를 빨리 보기가 어렵고요. 그로 인해서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직원들이 한둘 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회사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요.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처음에 채용을 하실 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술이잖아요. 기술 문화를 안 타요.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거면 한국이란 범주를 넘어가기 힘들지만 기술은 그대로 이제 해외에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공동 창업자에 대한 거. 결국엔 고객을 찾는 거죠. 그리고 제휴처, 대기업을 만나서 처음에 이제 시간 소비를 많이 했고요. 채용 저희가 좀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팀 분위기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엔지니어로서 기술 기반의 회사를 만약에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요.
사원들보다 훨씬 빠르게 안정화된 사업을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 기반 창업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 기술을 좋아하는 공동 창업가를 찾아라. 규모가 작은 기업을 우선 공략하라. 어려운 상황에도 열심히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겪었던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예, 시행착오를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예, 첫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네요. 예. 예, 저는 분명히 들리지 않았거든요. 네네. 들리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우리 이모님은 들리셨대요. 네네네. 간간히 이제 몇 분이 들리신 거예요. 네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을까? 네네. 나는 난청도 아니고 만성 중이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어떻게 왜 나는 안 들리고 다른 사람은 듣고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예, 왜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식당 예약 앱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식당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자동으로 알아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던 거죠. 예. GPS, 와이파이 같은 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정확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기공학이고 무선통신을 공부했기 때문에 소리를 사용해서 할 수 있겠다. 근데 그 매장마다 다 음악을 재생하는 소리를 재생하는 장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가 있었죠. 네, 그러면은 네네. 이게 뭐 남다른 기술이 있으시니까 독특한 또 수익 구조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네. 수익 구조는 어떻게 나오나요? 네, 보통의 기술 기반 회사들은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기술이 필요한 쪽에다 판매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단가 얼마짜리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활용 분야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좀 해봤는데 사실 소프트웨어 제품이라서 큰 가격을 쳐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TV 광고주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TV 광고주한테 이 제품을 제공을 해주면서 부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일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 일까지도 저희가 같이 해줍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대행하는 네네. 광고를 대행하는 그런 어.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수수료를 저희가 과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한 가지를 개발해서 네, 다양한 네, 네.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었네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커피숍 프랜차이즈, 앱 개발사 뭐 이런 쪽에도 적용을 했고 TV 광고 이런 쪽에도 적용을 했고요. 예, 근데 쭉 해보니까 이게 분야가 다르면 하는 일이 분야마다 생기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많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지고 빠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TV 광고 쪽에만 집중하고 있고요. 예, 저희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단순히 TV 광고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예. 추가적인 메시지를 시청자한테 전달할 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TV 광고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 네네네. 그게 비전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예, 뭐 금전적인 예, 예. 거든 네네네네. 어떤 거든 네. 그 채용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네네. 직원들을 이끄는데 네. 뭐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경험에 의한 시행착오였으니까 네네. 이 과정을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처음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공동 창업자 빼고는 다 나갔습니다. 예. 다 나갔네요. 네네 다 모조리 다 나갔습니다. 어우. 예.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 경험을 저희가 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계속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게 하고 싶은 게 맞냐? 예, 우리는 어떤 이게 의미가 있어서 하는 일인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게 결국에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떤 회사로 커갈 거다 하는 미션과 비전에 대한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제가 엔지니어로서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너무 못했지만 예, 예. 조금씩 뭐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기술 기반의 어떤 B2B 사업을 꿈꾸는 네네. 예비 창업가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네. 그분들에게 꼭 주의해야 할 점, 뭐 어떤 사항을 좀 당부드리고 싶으신가요? 기술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을 딴 데다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영업을 하게 되고요. 네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영업이라고 생각하면 가서 이제 막 자주 만나고 술도 한번 사주고 예, 예. 이런 친하게 친구가 돼서 이렇게 파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B2B 사업을 할 때 이런 영업 부분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고객이 제품이 얼마나 좋으냐, 이 제품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서 만들어져야지. 네. 뭐 이렇게 아는 분 통해서 막 부탁을 해가지고 제품을 팔고 하는 그런 영업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영업에 네네. 의존하거나 하면은 이 본질을 잃을 수 있다는 예.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실력으로 닦아놔라. 뭐 이런 네, 뭐 얘기를 약간. 또 당부드리고 싶으신 네, 거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음파라는 게 쉬운 기술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 개발하시면서 어려웠었던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무선 통신을 쭉 공부해 와서 그런 이제 무선 통신 기술을 이 음파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는데요. 이 기술의 장점은 우리 주변에 많은 스피커를 사용을 해서 다 전달을 할 수가 있고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는 다 그걸 감지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걔네들 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TV 쪽을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집에서 어떤 TV가 많이 쓰이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브라운관 TV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LED TV도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전수조사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 근처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중고 가전을 파시는 막 뭐 이렇게 쌓아두고 이렇게 판매하시는 그런 분들 찾아가가지고 이걸 좀 사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약간 이렇게 스피커 연결해서 그 스피커 테스트도 하고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호환성이라고 하는 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기를 테스트하는 것이 저희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되게 큰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음파 기술은 무엇일까요? 저한테 음파 기술은 성장통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식당 예약 앱으로 시작해서 음파로 사업을 재편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 힘든 시간을 조금씩 보내면서 네네. 엔지니어에서 이제 창업가로 조금씩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수반한 그런 성장통이 아닐까.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성장하고 싶은 앞으로의 런웨이 어떤 미래의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네. TV는 전 세계 광고의 여전히 40%를 차지하는데요. 예. 이 효과를 정확하게 몰라요. 시청률밖에 알 네네.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청률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브랜딩이 좋아졌고 얼마나 고객들이 우리 상품을 알아서 구매를 했는지 모릅니다. 네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가 스마트폰으로 전달이 되면서 안 들리는 소리가 스마트폰에 전달이 되면서 어떤 분들한테 이 광고가 노출됐는지 통계학적으로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투명했던 TV 광고 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런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또 앞으로도 또 이제 대표님의 이런 양질의 기술을 활용해서 또 알찬 정보를 저희 같은 이 고객들이 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기를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소리처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더라도 힘과 용기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앞날이 깜깜하더라도 희망을 가지시고 미래를 꿈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든 시간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비슷한 분들이 또 되게 많습니다. 그냥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나와서 내가 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어떻게든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많이들 창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꿈을 위해 노력할 시간. 오늘의 힘겨운 순간은 내일의 성공을 이루는 발판이 될 겁니다. 파이팅!